예, 안녕하세요. 제가 황당무계한 상상을 했고요. 이 호기심 대마왕이 또 그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고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 정확히 한 24시간 전에 성공을 하고 또 영상을 찍고 업로드도 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였어요. 어제 제가 새벽 4시에 잤네요. 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릴 녀석은 이제 비프 스피커예요. 이게 비프, 우리로 치면은 B 그런 거죠. B. 아마 의성어이지 않나 싶어요. 뭐 문화 뭐 서양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사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B나 뭐 비프나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요. 이 비프 녹음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녹음하려고 하면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요인도 작용이 되고 순수한 소리보다는 이제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조금 잔머리를 굴려 보았습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콩알만해져 가지고요. 그 기능이 많이 퇴화됐습니다. 아예 이걸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키게 되면은 이렇게 삐 하고 소리가 한 번에 납니다. 삐라는 소리보단 띠가 더 적절하겠네요. 띠 하고 소리가 한 번 나요. 띠 이러면서 컴퓨터가 정상적이다라는 사인이죠. 뭐 램이 잘못 꽂혀져 있거나 뭐 그러면은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몇 번 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띠띠띠 뭐 띠띠 소리가 나죠. 그리고 뭐 CPU나 뭐 그래픽 카드 온도가 높으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띠띠띠띠 하고 계속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지금은 일종의 모스 부호처럼 그냥 한두 가지 신호를 현상을 뱉어내는 정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486DX 또는 뭐 386 알라딘 뭐 이런 컴퓨터를 쓸 때 대부분 이 녀석이 내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내장 스피커. 이게 좀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데 8ohm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완전 동일한 녀석입니다. 크기만 이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동일한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릴 적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던 녀석이 이 녀석인 거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준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다. 바로 이 녀석이다. 지금은 이제 퇴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혀 안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고대 유물을 왜 써야 되느냐. 뭐 메인보드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글로 출력을 해주는데 이걸 왜 보느냐라고 해서 달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습관적으로 또 관성에 의해서 다는 편이에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굳이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어릴 때 이 녀석이 내던 그 소리를 제대로 녹음을 하고 싶었다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 우리 외국인이 볼 수 있으니까 영어를 한번 써줄게요. 마이크를 대고 여기다 녹음을 하게 되면은 외부 소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자체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조금 잔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다시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쪽과 연결이 됩니다. 이쪽 커넥터 4핀짜리잖아요. 핀이 4개 있고 이 녀석도 4개 있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통 컴퓨터 메인보드에 5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전기로 5V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러는 편이에요. 이게 그 전기
5V를 의미하고 여기 1번, 4번이랑 짝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는 공갈이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는 저희 뇌피셜인데요. 추측인데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부탁드려요. 5V, 여기 딱 보면 빨간색, 뭔가 빨간 맛. 전기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 플러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 스피커는 검은색 선으로 연결해 줄게요. 검은색. 스피커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띠 하고 소리를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면 바꿔서 껴보시면 또 돼요. 이게 뭐 우리가 꼭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고 조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좀 잘못 끼웠다고 해서 뭐 우리 인생이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컴퓨터 메인보드 날아가는 정도니까요. 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서 또 해보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유리 몸이 아니에요. 뭐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내장 스피커의 추억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녹음을 하려고 좀 발버둥을 쳐봤는데요. 제대로 좀 깔끔하게 녹음을 하려고 최후에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그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를 XLR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메일, 피메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포지티브, 네가티브, 쉴드, 핫, 콜드 이렇게 뭐 표시하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라운드는 보통 G로 표시하고 쉴드는 쉴드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망같이 막 쳐져 있어요. 휘감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라운드죠. 이게 XLR 케이블이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밸런스드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저와 같이 황당무계한 일을 꾸미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TRS입니다. 이게 팁, 링, S가 슬리브네요. S는 외우고 있지 못했는데요. 이게 TRS와 XLR이 완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매칭을 보입니다. 이게 T, 따라가 보면 레드 2번이랑 연결이 된다. R, 따라가 보면 블랙은 보통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이렇게 3번이 뭐 콜드다. 그다음에 1번 쉴드 이렇게 해가지고 슬리브가 쉴드 선이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구현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획을 구분하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 아래 비프 스피커하고 동일한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 단순한 녀석이랑 똑같다. 뭐 시간의 뭐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따라하게 된 거죠. 구현한다고 해야 되나요? 잠시 색깔을 바꿀게요. 핑크. 점퍼 케이블과 이 녀석의 스피커의 이 녀석이랑 커넥터랑 완전 동일합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 자세히 보면 동일한 녀석이에요. 근데 서로 선과 선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좀 DIY 납땜 혹은 뭐 전기선으로 좀 결합을 해줘야 돼서 점퍼 케이블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호가 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물려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선이 한 3가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4번 선은 이 선을 한번 까보시면은 유색의 선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뭐 빨간색이나 뭐 연두색 막 그럴 거예요. 유색의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색이지 않은 흰색을 표시하기가 그렇네요. 흰색 대신 회색으로. 뭐 흰색이나 뭐 전혀 좀 느낌이 맥만 느낌 나는 선색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아니 마이너스 네거티브일 텐데요. 선을 연결한 걸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4번을 이렇게 빨간만 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핫일 거고요. 1번 스피커를 저 이제 네거티브 콜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콜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콜드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 쉴드선은 이렇게 벗기면 나오거든요. 쉴드선이 없어도 소리는 나는데 그래도 그 전류가 남는 게 있으면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쉴드선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할게요. 쉴드선은 따로 꼽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운드 카드에 엑스트라 여분에 남아 돌고 있는 그라운드 단자가 있었어요. 그라운드 단자에 그냥 물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스피커에서 이 정도 부분이고요. 스피커 선. 그리고 이 선들이 이제 이어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물리는데요. 이게 큰 차이점이 어제 했던 방법과 오늘 했던 방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제는 제가 바로 이 XLR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보드의 비프 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호가 상당히 작을 것 같아서 증폭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제 이렇게 XLR로 넣어 봤는데요. 엄청 증폭이 돼가지고 다 이제 피크가 떠버렸죠. 그 상태로 녹음은 기쁜 마음에 성공을 했으니까 기쁜 마음에 녹음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그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피크 뜨는 것 때문에 라인 레벨로 이제 집어넣었어요. 라인 레벨로. 예, 어차피 이게 3개짜리도 받을 수 있고 1개 이렇게 TP 형태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XLR 아이고 다시 잘못 적었네요. XLR TRS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TRS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제 바로 갔던 걸 한 번 더 경유하고 이렇게 라인 레벨로 넣으니까 조금 피크 뜨는 것도 사라지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뭐 이론적으로 중부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XLR로 물렸을 때와 TRS로 물렸을 때 다름이 있다. 뭐 내용은 잘 모르셔도 돼요. 뭔가 다름이 있다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저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나, 어떻게 깔끔하게 녹음이 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한 가지 특이점 하나 설명을 더 드릴게요. 다른 게임은 비프음을 잘 뽑아내는데요. 무도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제대로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2개를 연결해서 이제 그 케이블을 뽑아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물렸는데요. 무도관 같은 경우는 뭐 점퍼 케이블로 이거 2개를 뭐 점퍼 케이블이나 점퍼 핀으로 이제 2개를 연결해도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물려도 됩니다. 4가지 핀이 모두 다 일을 해야지 그 라인 레벨로 들어온 소리가 깔끔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뭔가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이건 무도관이라는 게임에 한해서인데요.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이거를 연결하지 않아도 비프 음이 잘 들려요. 무도관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제대로 따고 싶다면 4개가 다 일을 해야 된다. 그 게임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지루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도 서두에 언급했던 저와 같이 황당무계한 호기심 대마왕이신 분들이 또 이것을 도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뭐 지루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좀 길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는 건 엄청 짧아요. 실제로 구현하는 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사운드 카드에서 들려주는 소리와 그 다음에 비프 스피커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거 앞에 영상을 만들고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푹 자버렸어요. 조금 피곤했나 봅니다. 일단 테스트 게임은 고인돌로 하겠어요. 애드립 사운드 먼저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이 들리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사운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 한참 유행일 때는 비프 음을 들으면서 했어요. 물론 후 세대, 그 다음 세대 컴퓨터에서 이 고인돌을 했다면 물론 사운드 카드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하셨겠지만 90년대 초중반? 한 94년도, 5년도 이 정도에는 아마 대부분 비프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게임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내가 어렸을 때 듣던 게임의 사운드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도스박스에서 이거를 구현해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했고, 일단 비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쿠 하고 IBM으로 넘어갑니다. IBM. 다르죠? 아마 이 소리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잠시 도스박스에 속았을 뿐이지 이 소리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다행히 이 비프 사운드를 어떤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외부 소음을 거의 제로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서 좋네요. 우리 실제로 이런 사운드 들으면서 게임 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비프 사운드. 비프 사운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보글보글인데요. 이 보글보글 한번 가볼게요. 애드립 사운드로 우리 보글보글 들어보도록 해요. 원 플레이어, 키보드, 다시 할게요. 업, 파이어.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이 사운드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사운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넘어가 볼까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컴퓨터가 받쳐주고 집에서 당시 어른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다면 아이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운드를 들으셨겠지만 아이고 나갈게요. 실제로 우리가 했던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 소리도 또 도스박스 때문에 우리가 왜곡을 해서 기억에 왜곡이 있는 사운드고요. 실제로 우리가 했던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듣던 사운드. 이게 더 정겹죠? 이거 들으시는 분 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사운드 카드에서 들려주는 소리하고 이게 아이고 저걸 한 번에 다 해치워야 되는데 이거 못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다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죽었어요. 제 실력이 이게 답니다. 이게 보글보글 비프 사운드 하면 또 보글보글이 있을 테니까요. 나머지는 또 폭소피구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바로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요. 또 한번 해볼까요?
사운드 카드에서 들려주는 그 사운드 블라스터 AWE CT390에서 들려주는 폭소피구 사운드인데요. 비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PC 스피커, PC 스피커. 네, 확연히 차이가 나죠. 비프 스피커, 비프 사운드를 들으시다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애드립 사운드를 듣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는 사운드 카드 없는 컴퓨터를 샀다가 나중에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한 형태로 가죠. 컴퓨터를 바꿀 생각은 못하고 당신은 고가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원숭이 섬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옵션 중에 밑에서 5번째 I 인터널 스피커로 가보겠습니다. I. 이 비프 사운드도 상당히 괜찮아요. 다른 비프 사운드와 다르게 약간 음악의 느낌이 납니다. 얼마나 이걸 고민하면서 만드셨겠어요. 말 그대로 비프 사운드는 띠띠띠 이런 소리밖에 없는데 참 이 원숭이 섬의 비밀을 만드시는 분이 그 사운드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이 비프 사운드를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라인을 꽂아가지고 녹음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 황당한 발상이 성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네요. 이게 이런 뻘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제가 USB 선을 한번 해부해 본 적이 있어요. USB 선을 한번 해부해 보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뭐 이런 거의 개념을 인터넷을 보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XLR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대림대학교 김도원 교수님인가요? 그런 거 이제 보게 되면서 또 어느 정도 알게 된 덕분에 이제 그걸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꼭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뭘 배운다기보다는 호기심이 한두 가지를 알아두면은 나중에 그게 조합해가지고 또 다른 게 생기네요. 이만 이 비프 사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무탈하시고요. 지루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